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특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드디어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 오늘 양시장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됐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더하면서 오늘 양시장 1.5% 내외의 강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살짝의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3% 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던 만큼 내일은 또 변동성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오늘 상승장에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란톡방 안에는 전문가님께 수익 감사하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도 한번 수익 얻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박스권 탈출한 모습인데 간밤 FOMC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 또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변동성이 있진 않았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라와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자금도 꽤나 유입이 됐던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이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의료 AI 관련주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생 만기였기 때문에 장후반부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종가 부근에 잘 마감이 되면서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갑자기 밀려 내려와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장 마감되고 보니까 이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내일은 반대 포지션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놓고 보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시장이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2,549포인트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121선 위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한 악재가 시장에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상승장, 이 반등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종목과 포트가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는 것에 대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춰둬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었죠.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엔 또 반대로 완전히 과대 낙폭인 종목들이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을 내가 잡을지에 대한 그런 타점 자체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소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려보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라든지 빨간색 고수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수 있는 타점 자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좀 이상한 자리에서 하게 된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매수 타점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고수라인이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코리아 서킷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22일 날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당시에 이제 PCB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왔냐면 바로 CXL과 관련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11월 22일 날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중단부를 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온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빨간색 고수라인을 상단 돌파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PCB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없었고 시장에서 관심도 별로 없었던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부침은 있긴 했지만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제 고수라인이라는 것이나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 같은 경우는 100%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오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맹신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웹툰 관련주들을 쭉 준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우리가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혹은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매수하는 주체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주체가 물량을 많이 모아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미리 내용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11월 22일 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어제 CXL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다음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유리하지만 앞으로 부각될 만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추려내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을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고수라인에서 잡혔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익 통째로 전부 다 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절 라인대를 이탈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익절가 라인대까지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40%가 넘는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리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온 기업이죠.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인데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약 10% 정도가 올라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계속해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기업들 생각보다 많이 잡아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망치형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고점대에서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끝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시세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영망치를 가지고 최근에는 매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을 가지고서 이런 자리는 매집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도 고수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었던 부분,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들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셨을 때 5%, 6% 수익 내고 끝낼 만한 종목들도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형성이 돼서 20%, 30%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계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고수라인을 적용해 본다면 추가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드렸었던 지난주 오늘이었네요. 그죠? 소개드렸던 라운시큐어라는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히든 종목이 고수라인 하단부에 살짝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한 7%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확신 아닌 확신을 해보자면 아마 이 시청자분들,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기업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10%대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신다면 좀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이,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과 WCP라는 기업, 그리고 JO라는 기업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혹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고수라인 하단부, 이 파란색을 터치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우신 시스템 같은 기업도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이 아니라 제가 소개드린 자리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크게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제 많은 분들과 방송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거 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꿈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을 때
저출산 관련주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당시에는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부터 17%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나왔고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드렸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11월 22일 날 소개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PCB 쪽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웹툰 관련주죠. 웹툰 관련주라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고 그때부터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 나도 HTS의 고수라인을 좀 설정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수라인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왔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앞으로 좀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손절 라인 때까지는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큰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 좀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서 뭐 캠트로닉스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최대 상승률이 한 80%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기업은 드림 CIS라는 기업이었죠. 15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도 약 80% 정도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라인이 있죠. 이 검정색 라인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게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정짓지 못하거나 내가 수익이 나고 있었던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수익이 반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검정색 선이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익절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이 세 가지 라인을 HTS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뒤에 있다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볼 텐데 일단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서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우상향이 쭉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다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종목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전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주가의 상승 자체가 연속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면서 시세가 나왔죠. 잘 보세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가 밀려 내려와서 파란색 선을 이탈하죠. 그럼 여기서 손절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등하다가 고수라인 자체를 사선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공략을 하는 거죠.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종목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처음 관심을 가졌었던 이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래 대금도 급감을 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마찬가지고 익절도 마찬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빨간색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상승할 수 있다는 매수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 33% 정도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다한 이후에 손절 라인대로 이탈할 것 같았지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약 20%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전선 관련주인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쭉 우상향을 해서 20% 이상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보셨던 제우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우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나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우스와 테크윙은 공교롭게도 반도체 장비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HBM까지 엮여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게도 고수라인의 가치 혹은 비슷하게 포착이 된다는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수익을 확정짓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 무브넥스는 여기서 강하게 올라와서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라인이 있고요.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익절가라고 할 수 있는 검정색 라인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더 올라오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검정색 라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저 자리에서 매도를 했을 때 59%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간 선 위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요. 수익이 날 때는 검정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파란 선에 닿았을 때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다음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날 때는 적게 나고 손실 날 때는 많이 납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추세를 어느 정도 누려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수라인에서 매도 시그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전체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계좌가 빠르게 복구가 되고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노리는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 투자자분들, 물론 이제 매매를 오랫동안 하셨거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께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 매매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수라인을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수라인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추세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추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업종 그리고 모멘텀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거래 대금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종목 대부분이 한두 종목 빼고는 대부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퍼포먼스, 수익률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10%,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10%가 올라왔고요. 밑에 있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파이낸텍 같은 경우도 급등이 한번 나와준 부분이고 선익 시스템도 오늘 잘 올라왔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SK D&D 그리고 이 SK D&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SK D&D는 제가 11월 23일 날 소개드리면서 이거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인적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다만 그 역시 이 종목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14%, 대성창투 28%, 여기 밑에 보시면 선익 시스템 또 있고요. 비올도 18%, 칩셋 미디어 61%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제 1주 전부터 2주 전부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FOMC 회의다 그리고 지난번에 CPI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좀 포트를 변경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좌 자체가 좀 빠르게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도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고수라인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좀 가져가 보시면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 성격을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겸손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저 같으면 확성기에 대고 자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저렇게 침착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대신 좀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만의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 수익률 감사글이 정말 매일매일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카톡방 용량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글이 매일 올라옵니다. 지금 노란톡방 무슨 상황이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야기 편안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매매를 한다면 5%, 10% 날 수 있는 수익도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20%, 30%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수라인을 한번 적용하시고 나면 너무 유용해서 고수라인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배워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매수가는 26,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대덕전자 반도체 PCB 관련주죠.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27,400원에 거래 마쳤는데 PCB 쪽 굉장히 강한 흐름 내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코리아 서킷와도 업종이 좀 겹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홀딩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인데 조금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전제품을 뜯어보시면 초록색 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PC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PCB 같은 경우는 F가 붙어가지고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F가 앞에 붙는 거고 요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 PCB 업체들에 대해서는 좋은 수요의 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AI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PC 쪽에 대한 PC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판 쪽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PCB 같은 경우는 대다수 반도체를 제가 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이제 품종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PCB를 만들더라도 항상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AI 쪽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품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품종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PCB마다 규격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도 이런 PCB 업체들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PCB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전 투자의 관점으로도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32,000원대까지 제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32,000원대인데 제가 차트에다가 체크를 해서 정확한 목표가를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목표가는 지난 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31,000원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1,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이 대덕전자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31,000원대로 잡아드리지만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종목 상담 드렸었던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가가 가장 높은 기업이 대덕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약 15% 정도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게 나와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2,500원대.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큰 자리에 제가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드리는 손절 라인대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22,500원대로 손절 라인대는 잡아드리지만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를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대덕전자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굉장히 전망이 좋네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플 땐 병원을 가죠. 네, 주식 계좌가 푸른빛일 땐 이재규 전문가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고 빠르게 종목을 진단해 주시니까요. 내 종목, 내 계좌가 고민이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76,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은 2% 가까이 오르면서 69,200원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네. 경우는 일단 홀딩입니다.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5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분석한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의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과 실제 대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고점대에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6만 원대에서 현재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낙폭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추세를 돌려 세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빠지는 것도 아닌데 추세라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되밀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반전이 돼서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히 홀딩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68,200원대, 69,200원대에서 목표가는 매수가인 76,000원까지만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이 만약에 76,00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수익 전환까지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76,000원대 목표가 잡아드리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이 이제 반대로 나와서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나와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대로 우리가 매물대와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자리로 우리가 판단해서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68,000원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6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8,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셈입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76,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지수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내려가는 내 종목 어떻게 해볼지 고민이시라면 혹시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궁금증과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BCNC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요새 굉장히 핫하죠. 반도체 쪽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BCNC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21,1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수익권이십니다. 네, BCNC 국내에서 합성 쿼츠 소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기업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BCNC 같은 경우는 합성 쿼츠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쿼츠 관련돼서는 이제 천연 쿼츠가 있고 합성 쿼츠가 있는데 천연 쿼츠가 왠지 들어보면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합성 쿼츠가 더 뛰어난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 뭐 회로를 새기죠. 근데 회로를 새길 때 이 회로 자체, 회로를 새기는 이 웨이퍼가 움직이지 않게끔 포커스 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포커스 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NC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5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24,000원대까지 돌파를 할 경우에는 전 3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1,000원인데 3만 원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만큼 앞으로의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미세화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미세화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웨이퍼, 새기는 웨이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미세하게 새길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꽉 잡아주는 그 포커스 링과 관련돼서 합성 쿼츠 쪽으로 굉장히 큰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BC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24,000원대 직전 고점인 5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24,45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리가 저항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24,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BCNC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기술적으로 더 분석을 해드려 보자면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배열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좀 반등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고금리를 끝내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동안 약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예를 들어보자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경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BCNC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정배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예로 들어보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만한 기업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 BCNC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24,5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정배열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정배열상에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 같은 경우는 제가 18,5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500원으로 의견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BCNC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히든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는요.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고심해서 굉장히 엄선해서 종목을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마이코플라즈마 진단키트와 항생제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전문가님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찜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금 노란톡방 상황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노란톡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노란톡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수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 한 번씩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D 바이오센서라는 기업을 매매를 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VI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VI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좋다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해주셨고 다날 같은 경우도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드렸었던 부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월 1일부터 거의 매일같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어제 지난주에 캡처를 했었던 부분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종목이 수익이 났고 한 종목도 손실이 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때 이제 수익이 났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좀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우진이라는 기업도 수익이 났고요. 12일 날 그러니까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을 매도해가지고 매수했었던 날짜인 12월 12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8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손실 종목은 아직까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료 톡방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저한테 안내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시장 자체가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면서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변동성이 적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기업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서 내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찜 종목 바로 넘어갈 텐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한번 났다가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트론바이오라는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상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제가 왜 준비했겠어요? 당연히 고수라인 상단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업종들 같이 움직였었던 진단키트라든지 항생제 관련주들은 고수라인 하단을 이탈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 종목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아시아라는 기업인데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까지 움직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붙을 경우에 뭐 제2의 제우스, 테크윙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아시아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을 아직까지도 카메라 모듈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앵커님 넘겼다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아시아까지 살펴봤는데요. 와, 노란톡방 상황을 보니까 정말 전문가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엄지척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단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성품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바른 성품으로 저희의 주식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실 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도 배워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는 시장 안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우리 히든 종목 수익률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히든 종목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코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분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 방송을 그동안 열심히 보셨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 CES라는 메리트가 있다란, CES라는 가전박람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기업향 독점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삼성전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공룡기업, 글로벌 공룡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2024년도 상반기 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반도체보다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죠.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땡땡땡땡 네 글자고요.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해 주셨는데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명도 알아가실 수 있고요. 고수라인 설정 방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수라인을 HTS에 직접 설정해 보시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지 하단부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지,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까지 같이 표시가 되니까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